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부터 서울 소재 88만 7,700여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 또 토지 보상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한 달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개발이 확정됐지만 보상금 산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금호동 장터길의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 1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상습 정체를 겪고 있는 금호동 장터길의 도로 확장이 결정됐지만 건물 수용 과정에서 보상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강남구의회가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똑똑한 지방의회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회는 자치법권 확대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니문 박물관으로 재탄생한 종로구 세문안 마을이 옛 모습을 간직한 생활 모습과 전시 공간으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는 2025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거라는 통계청의 예측이 발표됐습니다. 강남구의회에서는 열악한 노인복지시설의 개선을 위해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체육회와 구청 환경과 노인종합복지관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강남구청 별관입니다. 전체 건물의 3분의 1 정도는 노인복지관이 사용하는데 등록 인원은 지난 2005년 개관했을 때보다 5배 늘고 하루 평균 1,200명이나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항상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설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하루빨리 강남구의 대표 노인복지관인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그 명칭에 걸맞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는 종합대책 수립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르신 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및 종합 마스터 플랜과 현재 노후된 강남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은 2020년 본 예산에 반영하여 더욱이 강남구의 5개 노인복지관에선 요양이나 데이케어 센터를 함께 운영하는데 복지관과 함께 사용하다 보니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치매 어르신을 위한 제대로 된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립 요양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시설을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쾌적한 치유환경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립요양센터 건립은 인근 거주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부지 선정이 어렵고 또 타당성 검토 및 예산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어르신 1,2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노인복지관 시설 신축 건립 청원서가 접수돼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회가 지난 10일 국회와 함께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 주민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똑똑한 지방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서울시의회가 주목하는 부분은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입니다. 의회는 수년 전부터 줄곧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만큼 이번 법 개정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좀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이 좀 진정성 있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지방분권이라는 흐름에 부합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지방자치 시작가 우리가 정착되고 자리 잡고 시행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지방 분권에 대해서 다들 목소리를 높였단 말이에요. 그 지방 분권의 핵심이 예산 또 인사 조직 아닙니까? 근데 최소한의 말하자면 행정 인력조차도 지금 이제 시장 군수에게 가 있고 이렇게 된 상황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봐요.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도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는 지방자치에 있어 중요한 선결 과제란 겁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야말로 주민보다 똑똑한 정치를 해야 되고 주민보다 똑똑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가장 가깝게 접근해야 되는 지방의회 자체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 반면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강화 등도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방자치의 확립과 지방 행정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입법권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진정한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국회법처럼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올 1월 좁은 도로 때문에 상습 정체를 겪고 있는 금호동 장덕길의 확장이 결정됐습니다. 일부 건물을 수용해 왕복 2차로를 3차로로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수용 대상 건물주와 임차인들의 반발이 큽니다. 왜 그런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금호동 장덕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금호동 장덕길 하면은 십수년간 상습 정체를 겪고 있는 곳이죠. 이 현장 상황이 어떤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보다시피 아직까지는 차량이 막히고 있지 않는데요. 신호가 걸리면 차량이 금세 정체가 됩니다. 예. 보통 이 길은 동호대교를 건너 강남으로 가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 시청 방면으로 가는 차량들로 하루 2만여 대가 소통하는 곳인데요. 하지만 왕복 2차로에 불과한 좁은 도로 탓에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수십 년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민원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도폭도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어르신께서 오시고 계신데 이곳 역시 보도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약 50cm에 불과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늘 아슬아슬하게 이곳을 지나다니는 실정입니다. 예. 이 화면으로 봐도 이 좁은 인도폭은 좀 위험해 보일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조 기자, 이 서울시 안에서 이 왕복 2차로 이 도로가 그곳만 있는 게 아닐 텐데 그곳이 유독 복잡한 이유, 이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차량 통행이 많아서일까요? 네, 구조적인 문제도 크다고 보입니다. 왕복 2차로이기 때문에 일단 차량 소통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시설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도폭처럼 시설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이 장덕길 확장이 결정됐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11월 서울시 투자 심사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1월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예. 1차 구간은 금호역에서 이어지는 400m 구간 중 110m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인데요. 기존 8m를 길 15m로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에 보도폭도 2m로 확장하게 되는데요. 1단계 사업의 총 예산은 250억 원입니다. 이 중 20억 원이 도로 공사에 쓰이고 230억 원이 보상 비용으로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예. 현재 계획에 따르면 내년까지 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인근 상가 건물주와 임차인들의 반발이 상당히 크다고요. 아무래도 이 재산상의 피해 때문일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보시는 바로 이 건물 앞동까지 이 구간까지 모두가 수용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들의 반발이 있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동구는 이 보상 비용으로 230억 원 정도를 책정해 놨습니다. 230억 원은 이
건물 3, 4층이 있는 15필지의 건물의 보상비로 책정된 건데 예. 건물주들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것이죠. 현재 일부 건물주들은 구청 게시판 등을 통해서 사유재산 침해라면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임차인들 역시 오랜 기간 이곳에서 열심히 장사를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쫓아내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면서 충분한 영업 보상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성동구는 현재 책정된 보상비는 단순히 그냥 책정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를 거쳐서 내년에 최종 감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강행할 뜻을 비췄습니다. 예. 주민들 역시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보다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호동 장터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상습 정체로 몸살을 앓아왔던 곳이 이제는 주민 보상을 두고 또 다른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동구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SUV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정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특별한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정 씨가 주차장 입구의 차단기와 충돌한 후 도로 경계석에 부딪히면서 차가 뒤집혀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 인력 100여 명이 동원돼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건물 6층에서 피워놓았던 향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성동구의회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44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지난 11일 김종건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오천수 의원과 황선화 의원, 이민옥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또 임시회 회기와 행정사무감사 시기 등을 결정했습니다. 이달 2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이민옥 의원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재개발로 사라질 뻔했지만 도시재생을 통해 돈이문 박물관 마을로 재탄생한 종로구 세문안 마을. 한옥과 근현대식 건물들이 전시장으로 활용되면서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 100년의 삶과 기억이 담긴 마을 한번 둘러보시죠. 조아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성시대 사교장을 재현한 사진관에서 여고생들이 기념사진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60, 70년대 동네 주민들이 모여 앉아 보던 흑백 TV와 거실에 놓인 자개장. 중년 여성들은 그 시절의 가정집을 둘러보며 옛 추억을 떠올립니다. 60, 70년대의 모습이 보여서 고향에 온 것처럼, 그리고 이런 자개농이나 또는 저런 미싱, 또 TV 뭐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옛날에 내가 살던 안방에 와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돈이문 안쪽 첫 번째 동네인 세문안 마을을 전면 철거하는 대신 2년 전 도시재생 방식으로 조성한 돈이문 박물관 마을. 최근 3개월여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근현대 100년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 전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6개의 마을 전시관과 고즈넉한 한옥을 활용한 체험 교육관, 마을 창작소도 들어섰습니다. 사실 이 공간이 그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는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근데 서울시가 이 도시재생 방식에 대한 그 반성의 의미로 이 공간을 다 남기고 문화시설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한 테마 전시관이 조성됐습니다. 이곳은 세문안 마을에 남아있던 주택을 개조해 조성한 독립운동가의 집입니다.
이곳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군인이기도 해서 좀 남다른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가슴 뭉클하고. 체험형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도니문 박물관 마을. 서울시는 앞으로 더 많은 문화 공연과 전시를 마련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찾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꽃샘 추위도 한풀 꺾이고 봄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봄꽃과 함께 초록 잎사귀들이 돋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폐철도역과 철로를 활용한 노원구 경춘선 공원도 이색적인 풍경으로 상춘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비 내리는 경춘선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겨울 추위를 이기고 꽃은 올해도 어김없이 피어났습니다. 경춘선 공원에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봄 되면 모든 만물이 숨어 있다가 억눌려 있다가 나와서 화사하게 새싹도 없고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꽃이 만발하잖아요. 새 단장을 마친 옛 화랑대역은 한결 말끔해진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영무원이 마중 나올 것만 같은 곳. 대합실부터 시간표, 기차표까지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화랑대 역사관에는 기차 내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다 보면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추억과 낭만을 공유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빗줄기는 차츰 얇아졌습니다. 공원은 우산을 접고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활기를 띱니다. 봄의 전령 벚꽃. 연인들은 기찻길을 걸으며 추억을 쌓습니다. 아직 이 철길이 좀 남아 있어서 막 올라가서 노는 것도 재밌고. 이제 미세먼지도 많았는데 봄이 와서 하늘도 오랜만에 날씨도 좋고 꽃도 펴서 좋은 것 같아요. 총 6.3km에 달하는 경춘선 숲길 공원. 경춘선 공원이 상춘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름드린 나무와 꽃은 봄의 운치를 더해줍니다. 자치구도 이달 20일 경춘선 일대에서 봄축제 태강릉 조선왕 어가행렬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요즘 취업난은 모든 세대에 걸쳐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취업은 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서대문구가 푸드트럭을 이용해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벚꽃이 흐드러지는 안산자락길 초입에 작은 트럭 한 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커피와 빵을 파는 푸드트럭입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없이 음료를 만들고 있는 두 사람. 언뜻 모녀지간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남다릅니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혜미 씨와 청각장애를 안고 있는 연숙 씨가 힘을 합쳐 창업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 다닌 2, 3년 됐고요. 여기에서 안산자락계에서 커피 만들어서 손님한테 들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서대문구의 한 복지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지만 일반 카페에 취업이 쉽지 않았던 상황. 그러던 중 복지관으로부터 푸드트럭 운영을 제안받았습니다. 서대문구가 시유지인 안산자락길 점용허가까지 받아주면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교육을 하게 되면 충분히 바리스타나 제빵사를 할 수 있거든요. 오랫동안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숙련된 그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서로 협치를 해가지고 지금 숲속 카페를 개소하게 됐습니다. 장애를 안고 있어 주문을 받거나 계산하는 일이 쉽지 않은 탓에 복지관 직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와 음료를 만드는 바리스타 역할은 오롯이 두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데다 맛까지 좋아 벌써 단골이 생길 정도입니다. 안산자락길 숲속 카페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장애를 딛고 사회로 한 발짝 나선 두 사람에게 응원의 발길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성북구가 오늘부터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접수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의견 접수 대상 토지는 5만 5천여 필지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결과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통보됩니다. 중랑구가 망우 역사문화공원 인문학길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올해 대폭 확대 운영합니다. 그동안 연중 4차례만 운영되어 온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10월까지 16회로 확대해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은 향토 문화해설사와 함께 망우리 공원 인문학길을 걸으며 근현대 유명인사 묘역을 순례하고 업적을 알아보는 등의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송파구가 오늘 12월 15일까지 방이습지와 성내천 등에서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달부터 올챙이 관찰과 생태 탐방 등으로 진행되는 숲해설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것은 물론 연령별 맞춤형으로도 운영됩니다. 송파구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남가주화동에 위치한 이 센터는 상담과 교육, 돌봄 서비스까지 다양한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센터 1층에는 아토피 특화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2층과 3층에는 열린 육아방과 장난감 대여실, 시간제 보육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육아 부담 해소와 저출산 극복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진구가 강원 산불 지역 지원에 나서는 등 자치구들도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손길이 한창입니다. 요즘 본격적인 관광철을 앞두고 산불이 난 강원도 지역은 울상이라고 하죠. 성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예약했던 강원도 관광 일정을 취소하지 않는 것도 이 피해 지역을 돕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올해 봄나들이 강원도는 어떨까요?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